도토리 책방. 인어 부인. 옛날 옹진군 장봉도에 최씨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다. 최씨는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어부였는데 어느 때부터 이 유머를 흉어가 계속되었다. 최씨는 매일같이 바다에 내린 그물을 올려보았지만 잡히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이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어부로 산 최씨는 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달리 먹고 살 만한 길도 없었다. 그래서 수확이 없어도 매일 그물을 들고 터덜터덜 바닷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고기를 잡으러 나서는 최씨의 귀에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희한하게도 한밤중에는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는구먼. 에이,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에 바다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한밤중에 큰 물고기가 잡힌다는 말에 최씨는 귀가 솔깃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계속했다간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최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혼자 작은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로 나섰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최씨는 그물을 던졌다. 부디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큰 고기가 잡혀준다면 좋을 텐데. 시간이 흘러 최씨가 던져놓았던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유난히 묵직한 그물이 하나 있는 것이었다. 이 느낌은 설마? 그물이 올려지는 느낌이 아주 큰 물고기가 걸린 듯 하였다. 기대감에 부푼 최씨는 묵직한 그물을 한껏 끌어올렸다. 과연 사람 크기만한 무언가가 그물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었다. 처음엔 너무 어두워 끌어올린 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한번 보자. 이것이? 아니 이게 뭐야? 그물 속을 들여다본 최씨는 기절초풍했다. 그물 안에 걸린 것은 아랫몸은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윗몸은 완전한 사람의 모양을 한 인어였던 것이었다. 최씨는 가지고 온 등불로 인어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비춰보았다. 인어의 상반신은 누구나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이 기이한 것을 저자에 데리고 가 양반이나 기방에 팔아넘기면 못해도 쌀 몇 가마니는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인어는 누가 보아도 신기한 구경거리인데다 마을에는 인어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인어를 잡게 된 최씨에겐 그야말로 팔자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였다. 인어는 사람 말을 할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애절한 눈빛으로 최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최씨는 차마 인어를 잡아다 팔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반은 사람 아닌가. 어찌나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을 팔아 넘긴단 말인가. 최씨는 조심스럽게 인어를 그물에서 꺼냈다. 인어의 몸 곳곳에는 그물에 긁혀 생긴 상처가 나 있었고 힘이 다 빠진 듯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최씨는 다른 그물에서 조금 잡은 물고기를 인어에게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한 후 인어를 다시 물에다 풀어주었다. 인어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는 듯 잠시 최씨를 바라보다가 곧 어두운 물살을 가르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이 되자 최씨는 언제나처럼 아침 일찍 고기를 잡으러 나섰다. 그래, 괜한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볕들 날이 오겠지. 최씨는 평소보다 더욱 힘차게 그물을 건졌다. 얼마 후 그물을 건져 올린 최씨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 가득히 들어있는 것이었다. 당장 그물이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만냥이었다. 그는 희한하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날 저녁은 아주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이었다. 최씨의 그물에는 어부들 사이에서 잡기 어렵다고 소문난 각종 희귀한 물고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게다가 그물 안에서 간혹 사람들이 묻혀서 잃어버린 옷가지나 엽전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물에서 번져 올린 물고기를 내다 파니 최 씨는 금세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최 씨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매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평소처럼 그물을 건지느냐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의 앞으로 커다랗고 까만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이었다. 최 씨가 몸을 일으켜서 바라보니 푸른 빛이 도는 좋은 옷을 입은 사내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최 씨는 한눈에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오? 저는 영궁에서 온 사신입니다. 용궁이라는 말을 듣자 최 씨는 그 옛날 자신이 구해주었던 인어가 불현듯 떠올랐다. 용궁의 사신이 나에게는 무슨 볼일이오? 실은 일전에 당신이 구해주었던 그 인어가 바로 용왕님의 딸이신 용녀님이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용녀님을 도와준 보답으로 용왕님께서 보온을 내리신 덕이었지요. 최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 인어를 바다에 놓아주고 난 후부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신이 계속해서 말했다. 실은 지금 용녀님께서 큰 병에 걸려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병을 치료해줄 약이 필요한데 그 약에 쓰이는 재료들은 뭇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용궁의 사람들은 육지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뭇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염치불구하고 그 약을 부탁하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연을 다 들은 최 씨는 인어가 딱하게 느껴졌다. 알겠소. 약이야 얼마든지 구해다 줄 수 있소. 나도 그 인어 아가씨로 인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으니 말이오. 그리 말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용녀님을 살려주신다면 그 보답 또한 섭섭지 않게 해드릴 것입니다. 되었소. 보상을 바라고 돕는 것은 아니오. 최 씨와 사신은 다음날 저녁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최 씨는 사신이 알려준 약의 재료를 잘 기억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약방을 찾아갔다. 그러나 최 씨가 읊어주는 약의 재료를 들은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약은 지금 만들 수 없소. 아니 어째서요? 재료에 침향이 들어간다 하지 않았소? 침향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귀한 약재요. 당연히 우리 약방에도 없고 지금 당장 근처 산을 모조리 뒤진다 해도 침향나무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요. 최 씨는 크게 낙담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사신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에게 뭐라 말을 전하면 좋을지 몰랐다. 그 침향나무라는 것은 어찌 알아볼 수 있소?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이 사람아, 오늘 안에는 무리래도? 글쎄, 알려주나 보시오. 의원에게서 나무의 향과 생김새에 대해 들은 최 씨는 당장 마을 뒷산으로 달려갔다. 설령 오늘 안에 약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볼 생각이었다. 최 씨는 산 전체를 이잡듯이 뒤졌다. 산에서 산으로 옮겨가며 열심히 찾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이런, 곧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더욱 발걸음을 서두르던 최 씨는 그만 툭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이고 이런. 최 씨는 언덕 아래로 태구르르르 굴러 산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아야야야야, 사람 잡겠네. 낯선 풍경에 최 씨가 주변을 둘러보니 나무와 덩굴에 가려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인 듯했다. 그때 최 씨의 눈에 의원이 말한 것과 똑같이 생긴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다. 헉, 설마 저것은? 최 씨는 가까이 다가가 나무의 향을 맡아보았다. 틀림없구나. 이것이 침향목이야. 우연한 실수로 침향나무를 찾게 된 최 씨는 약재를 취해 서둘러 약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의원이 끓여준 탕약을 들고 무사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사신은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물 위에 서서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약 받으시오. 틀림없이 어제 말해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신은 허리를 깊이 숙여 최 씨에게 감사를 표하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최 씨는 여전히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행여나 그 사신을 다시 만나 용녀가 되차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약을 가지고 간 사신은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최 씨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겠거니 하고 낚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최 씨 앞에 멈춰서더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최 씨는 고개를 들어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아니, 당신 혹시? 여인의 얼굴은 예전에 최 씨가 구해줬던 인어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데 물고기의 꼬리는 온데간데 없고 틀림없이 몸 전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요. 그런데 몸이 어찌된 일입니까? 일전에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을 때 저는 나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사실 나리께서 구해다 주신 약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약이었습니다. 나리와 함께 살고 싶어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육지로 온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용녀의 이야기를 듣고 최 씨 또한 크게 감동했다. 그렇게 최 씨는 사람이 된 아름다운 용녀와 혼이 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야기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